가족을 구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야만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상식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철학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주장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조금은 불편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 바로 그들을 떠나는 거라면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문제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집에서는 자녀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전체의 불행을 끌어당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고통스러운 가족 관계에 대한 진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게 무슨 심리 문제나 기분 탓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대자연의 법칙 같은 거라는 거죠. 와, 자녀의 존재가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자연의 이치라니 정말 대담한 관점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그저 불쌍한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러니까 일종의 치료제이자 변화의 주체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진단은 알겠는데 처방은 뭘까요? 이 병을 고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해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탈출이라는 원칙이에요. 이 해결책은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계획으로 제시됩니다. 첫째,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온다. 둘째, 다른 건 다 잊고 오직 내 성공에만 매달린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성공하기 전까진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힘들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가족과 나 모두를 구하기 위한 철저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엄격한 규칙들이 있어요. 절대 부모님께 말하면 안 됩니다. 마치 밤 열차에 올라타듯 조용히 흔적도 없이 떠나야 해요. 누가 붙잡아도 뿌리쳐야 하고요. 심지어 부모님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당신의 임무는 딱 하나, 바로 성공이니까요. 결국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목표에만 집중하라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떠났어요. 그럼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힘든 탈출이 과연 좋은 결과로 이뤄질까요? 바로 이 성공이라는 치료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두 가지 미래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만약 당신이 그냥 집에 머문다면? 안타깝지만 온 가족이 다 같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떠나서 성공한다면? 놀랍게도 당신의 성공이 가족의 빚을 해결하고 집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죠. 이러니 떠나는 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일 수밖에요. 혹시 이런 걱정 되시나요? 내가 떠나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하고요. 그런데 이 철학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절대 약하지 않다고, 당신 없이도 버텨낼 거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계획의 마지막 그림, 성공적인 귀환에 담긴 약속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내가 떠나는 경우를 봤죠? 그럼 이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볼게요.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족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딜레마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떠시겠어요? 자식이 유학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사는 집,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팔아야만 합니다. 팔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과연 내 자식이 그만한 희생을 할 가치가 있는 아이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 자녀를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먼저 자격 없는 자녀. 이 아이는 그냥 떼를 써요. 부모님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희생을 강요하죠. 근데 정작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없어요. 당연히 부모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반면에 자격 있는 자녀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부모님을 설득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증명해 보이는 거죠.
핵심은 억지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하는 상황, 그리고 가족에게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 이 두 가지 굉장히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꿰뚫는 최종적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결국 모든 걸 판가름하는 마지막 시험대는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의 진심, 당신의 비전이 부모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건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즉,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내 잠재력과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집을 떠나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든 아니면 남아서 비전으로 가족의 지원을 얻어내든 중요한 건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는가예요. 주어진 환경 탐험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뚫고 나가려는 그 능동적인 자세, 그게 바로 당신의 자격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철학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효도란 과연 뭘까? 그냥 곁에 남아 함께 힘들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과감하게 떠나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는 걸까요? 물론 정답은 없겠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과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강렬한 질문이라는 건 확실합니다.